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와 입장 등이 얽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30년간 전라북도 도민들의 염원이어 왔던 새만금을 향한 꿈의 비행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새만금 공항의 현 주소 짚어보기입니다.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정 패널로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그리고 신명교 노무사 두 분 모셨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로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이양승 교수님, 전북도청 김종혜 항만항공하천과장님 네 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주를 한 것 같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을 가늠할 첫 관문인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해 2025년 67만 명, 2055년 1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립하는 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 새만금 신공항이 갖는 의미는 네. 수요를 충족하는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하고 네. 그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항을 건립하고 났을 때 그 유발 수요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북권의 신공항 문제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8년 전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지사 되신 분들의 단골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상 이번에도 과연 될 것인가 18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다라고 또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도 십수년 전부터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청사진을 정말 새만금에 모두 쏟아붓다시피 했는데 여전히 뭐 새만금 사업은 답보 상태이고 지금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만금이나 이 신공항 문제는 이제 그 새롭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이게 이번에 또 되겠느냐 이런 어떤 허탈감마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희들 전라북도의 계획이 아니고요. 국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반영이 돼 있어서 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난 그 3월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마치고 그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보고서 자료도 그렇고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새만금 신공항에서 핵심 포인트는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가치라고 했죠. 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세요. 실은 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회의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이게 전략론에서 얘기하면 시그널링 효과입니다. 시그널링. 좋지 않은 시그널링이 나가고 있어요. 네. 왜? 그간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었잖아요. 네. 공항 건립 누차 얘기하다 중간에 못했습니다. 네. 제가 학회에 나가보면 전라북도 학자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뭐냐. 그동안에 잘못된 시그널링이 너무나 오래 갔기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 회의감이 투자가 유치되지 못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링, 지금 시그널링이라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야구를 보시게 되면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네. 투수는 분명히 포수가 던지라는 건 사인을 받고 던집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는 이미 자리를 먼저 잡고 있어요. 사인이 안 맞으면 폭투가 난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시설 투자나 대규모의 투자는 잘못된 시그널링 자체가 투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투자를 잘못된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그널링 그 신호를 누가 그렇죠.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새만금 신공항 건립이 계속해서 무산되어 왔고 또 유야무야 하다가 논의가 진행되다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번도 참 아쉬운 뉴스가
예비 타당성 검사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졌을 때 투자가들은 잘못된 시그널링으로 받아들여요. 아, 저게 정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저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회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얼마가 나왔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론에서는, 즉 게임이론에서는 숫자보다는 그 하나의 선택, 즉 바둑과 같아요. 바둑에서는 수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수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사업이 완결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근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투자가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적신호를 날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새만금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항공 오지에서 교통수요 좀 국제공항 하나 그렇죠. 생겨보겠다는데 예, 비슷한 30년 맥락이에요. 예.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예.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조금 시기상조 같다는 좋은 생각이 지적을 들어요.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네, 이렇게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교통수요도 해결을 못 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계 투자가, 지금 우리 새만금 사업도 사실은 중요한 게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공항의 일차적인 목표는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항공 오지 불명예 우리 전라도가 안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중요점도 있겠지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세계 잼버리 사업도 그렇고 새만금 사업도 그렇고 우리는 국제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요를 더 끌어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저렇게 교통 수요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계 어떤 기업이나 국제 투자가들에게 당신들 여기 와서 우리 군산 지역에 전라북도에 방문해 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하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항공 수요가 공항이라는 공급을 창출을 한다는 차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설립되면 그 공급이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으신데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때 예. 이것이 잘 운영돼서 지역의 이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예. 부분들이 궁금한데 또 의견 좀 주시겠어요? 김제공항 추진할 때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뭐 예측 수요 조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예측 수요도 했었고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너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48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부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제공항 부지는 배추밭, 고구마밭이 돼 있다는 거죠. 정부가 공항 건설을 추진하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김제 백산면 일대입니다. 정부는 1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사들였지만 사업을 중단한 뒤 10여 년째 무배추밭으로 주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김제공항 같은 경우 그런 큰 국책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안 되는 사업을 전라북도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지 될 수도 있는 사업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토부가 자꾸 우리 전라북도를 소외를 시키는 건지 이런 데서 이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기획부가 일을 추진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이제 저희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수치로서만 계속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공회전 되었다라는 느낌을 이번에는 그러면은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이나 전라북도는 이제 저는 그런 데서 자꾸 이제 회의론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김제공항이 네. 김제시에 국한된 공항이 아니고 전북권 공항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이미 그 타당성이 입증돼가지고 착공까지 이렇게 돼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점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우리 김제공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항의 실태 조사라는 명분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 공항이 진행되던 것이 저희들 김제공항 포함해서 광주의 그 무안공항, 그다음에 울진공항 세 군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감사원 지적 결과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제공항은 지금 수요나 이런 것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착공 시기를 조정해라.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고요. 그다음 무안하고 울진 공항은 이미 착공이 돼 있어서 개항 시기를 조정하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것이지 공사를 아주 중단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 공사가 이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네. 우리 지역에 공항이 필요한 것은 똑같이 공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새만금 지역의 그 종합 발전 계획 마스터 플랜이죠. MP 네. 상이 진행되고 할 적에 국제 공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적에는 김제보다는 군산 공항 옆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자체 용역을 2번에 걸쳐 했었습니다. 예. 해서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본다라면 예. 지금 군산 공항이 있는 것은 그것은 미군 공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장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별도의 위치에다가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네. 그 결과를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상에 있는 MP상의 부지에다가 공항 부지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전라북도 의지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국가 계획에 네. 국가 공항 개발 중장기 제5차입니다. 네. 5차 계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뭐 자치단체 장 의지로 갖고 뭐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그전하고 다른 확실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비전과 무언가를 국토부에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느냐. 근데 그것도 역시 바람과 의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만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제 발전에 정말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우리 의지나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돼서 뭔가 눈에 보이는 맞아요.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가장 쉬운 권리입니다. 예. 당신네들이 수요를 확보해라. 그러면 지어줄 것이다. 근데 자 보세요. 산 오지에다가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개발을 한다고 분명히 개발지는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놨어요. 사람들도 투자를 종용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투자자들이 갔더니 기차길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터미널도 없고 기차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불편하니까 거기다 역을 좀 지어주시오. 고속도로 좀 내주시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투자자가 많으면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석자 교수님을 한번 초대하려고 뭐 그런 교수님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군산대학교 초대를 하겠다.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발권을 해야 되는데 항공권 발권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와갖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천공항으로 오셔서 교수님, 거기 인천공항에서 그럼 가깝냐? 아쉽지만 차편을 기다려서 한 3시간 반 타고 누가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특강도 안 오세요. 특강도. 그러면 부르기가 민망해요. 미국에서 오시는데 인천까지 편하게 오셨다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3시간 반 더 타고 온다고 그러면 일본에서 인천까지 1시간입니다. 중국에서 1시간이에요. 오는데 3시간 반 걸린다고 그러면 안 와요. 근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그런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말고 미국 같은 그런 장거리 노선도 개항이 가능한 저는 겁니까? 개항해야 된다고 장래에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숫자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에서는요 반드시 수요가 있었을 때 공급이 가는 거 아닙니다. 공급을 했을 때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공급이 더 먼저였습니다.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질 때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왜?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고속도로 지어서 뭐 할 거냐고. 전개에서 아주 그게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하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경부선 좀 좁지 않습니까?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졌을 때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대규모로 짓느냐. 근데 지금 좁다고 다시 짓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그랬어요. 공급이 먼저였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이나 제주공항 같이 큰 곳 말고 예. 지역에 있는 작은 공항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만들어진 만큼 그만큼 수요가 창출이 되고 이익 유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지방 공항들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주공항, 대구공항 대부분 다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항공 수요는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 수요도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하지만 항공 수요는 앞으로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우리 여행을 가실 때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공 수요가 늘어나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국토부 논리는 무엇이냐.
항공 수요가 지방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수요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굉장히 그 난점입니다. 난점. 아니 수요가 확보됐을 때 공급을 해주겠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을 넓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도권이요? 땅이 비좁아요. 거기 앞으로 넓힌다고 해도 비전이 없어요. 예. 아니 이 넓은 지역에 와서 이걸 개발을 해서 제2관문공항을 만들고 활용을 하면 충분히 수요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말씀 덧붙이게 되면 우리가 자꾸 숫자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숫자 프레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 우리 거기 베이에어리아라고 하잖아요. 거기 공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지간 그 국제 공항만 3개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실리콘밸리 유명한 산호세 공항. 그 국제공항들이요 대부분 50마일 그 이내에 있어요. 50마일이면 약 60-70km 이내에 굵직한 공항 3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많아서 국제공항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이에요. 그냥 대도시권. 메트로폴리탄인데 인구 770만입니다. 하지만 그 공항 이용객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숫자 논리로만 우리가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의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네. 수도권 인구, 아무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가 반절에 모여 산다 그래도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럼 반절 이상은 지방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방에 거점공항을 만들어서 그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면 청주나 광주나 이런 가까운 새만금과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더라도 여전히 새만금 공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공항이 생긴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나 대구 사례를 보면은 결국 마케팅의 힘이잖아요. 사실 대구공항이 생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티웨이 항공 유치하면서부터 잘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산에 본사를 둔 저비용 항공사가 있으니까 이제 국토부가 하는 것은 공항을 짓는 거라면 도 차원에서는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일본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저비용 항공 전용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백지 위에서 짓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항공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면 좋겠고 특히 그 제가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공항에서 출퇴근하는데 30분 이내에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 공항과 관련돼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노이하고 2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취항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대구 지역으로 기내 승무원을 300명을 더 뽑는다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군산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도 차원에서 그건 국토부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국내 공항이 지금 15개 그 공항이 있고요. 네. 그 2016년도에 그 공항 운영 현황을 한번 좀 살펴봤더니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천국제공항이 9,650억 원의 그 수익을 창출했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이 2,83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중에 그 인천, 김포, 김해, 그다음에 제주, 대구, 청주 6개 공항을 제외한 9개 지방공항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요. 네. 이는 국가가 그 운영하고 있는 공항 운영 정책이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지정하고 각 지역을 거점공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 적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염려해서 우리 공항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공항을 국제공항이 없는 지자체를 본다라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2곳밖에 없는 이런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국가 계약인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매우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제 과장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은 필요해요. 그런데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청주랑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거기 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항 전담 부서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없죠 지금. 있나요? 저희도 있죠. 지금 공항 그- 전담만 하는 네, 게 저희들이 팀이 있고요. 네, 네. 과 명칭도 네. 항만 공항 하청과가 있고. 네, 그건 항만과 다 같이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철도공항 팀이 있습니다. 팀이. 네. 팀에 있어가지고 네. 조직까지도 있고요. 아까 내가 뭐 그것을 제가 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공항이 건설된다라면 항로 개설이 이제 문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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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 네, 네. 개설에 대한 것은 제대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네. 이 지역의 어떤 수요랑 이런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할 일은 그러니까 제가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저희를 되게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는 그 지역 뉴스를 제가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증언을 하고 전남 무안의 지역을 둔 저비용항공사를 적극적으로 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금은 6편의 정기 국제선을 운행을 하고 뭐 KTX도 무안공항까지 뚫리고 그러면 전남도 국토부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남 지자체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저도 전북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저희들이 그 이상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지금 공항이 네네네.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네.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 25일부터 해가지고 네. 군산공항에서 제주 가는 것을 오전 증편 한 편 했습니다. 아,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4월, 5월 달에 그 증가된 수요를 보니까요. 예. 2만 4천여 명이 전년 동기 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한 편을 증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 공항에 문의를 하면 좌석이 매진됩니다. 맞아요. 좌석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항이나 청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 전라북도의 어떤 수요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도에서 밝힙니다. 이야기하시는 뭐 좀 빨리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건 뭡니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수요 조사가 끝나고요.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이제 공사 이런 순기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다 진행하다 보면 10년이란 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023년에 잼버리 대회가 있다 보니 2026년이 10년 되는 이런 시기인데 그 이전에 좀 시기를 당겨서 잼버리 때에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두고 좀 그 시기를 당기려다 보면 예타나 이런 절차는 좀 생략하고 갔으면 좋겠다 면제받고 갔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지금 바람이고 지금 저희도 전략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새 이제 정말 대형 사고나 참사가 계속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화두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잖아요. 그런데 공항과 같은 막대한 예산과 큰 규모의 이런 건설 사업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짜리를 5년에 줄여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10년짜리 그런 국책 사업을 5년에 줄여서 한다면 이것은 그게 과연 타당한 건가 맞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생기지 않는 건가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잼버리에 맞춘다 이러지 말고 충분한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를 예측을 정말 잘해서 잘 가야 되는 거지 잼버리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뜬구름 같은 느낌을 더 주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정적인 걸 자꾸 주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안전하게 이제 짓자는 주장이시잖아요. 어쨌든 지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노무사님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론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8년 5월 30일인데 네. 태클 걸었죠,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 태클이었어요. 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활로를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새만금 공항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자리 잡아 신공항은 불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공항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복 투자와 공항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 투자 문제를 발생하고 우리 새만금 신공항에 문제를 걸었습니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 흑산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클 걸어야 될 땐 거기죠. 네, 그렇죠. 네. 중복 투자의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흑산 그 공항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그렇죠. 되고요. 새만금 신공항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아까 왜 그 전략적으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러냐면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논리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 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 광주 전남 연구소에서 그 네. 발표를 했을 적에 보면 저희들은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수요조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는 그때 당시에 무안공항도 있었고 청주공항도 있는 상태에서의 수요조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조사가 무안공항의 수요나 청주공항의 수요를 잠식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수요에다가 새만금의 수요만을 감안한 이 수요인 것이지 그 사람들의 수요를 우리가 잠식해 갖고 와가지고 어떤 수요를 지금 더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무안공항이 우리 새만금 공항 국제공항이 무안공항의 걸림돌이다 이중투자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태클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략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이론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의 요점은 그거예요. 액션을 하면 리액션이 있거든요. 골찬 요즘 월드컵 인기잖아요. 예, 골문 앞에 가면 태클이 깊어집니다. 자, 새만금 신공항 하려고 했더니 광주 전남에서 태클 한번 걸어왔죠.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태클 또 있어요. 충남 서산도 지금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뭐 타당성 분석 다 들어갔어요. 청주 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한다. 우리가 보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공항도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지어야 됩니다. 짓는 것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지금 뭐 이제 군산공항 리노베이션해서 이거 하는 규모로 해서는 안 돼요. 제2의 거점 공항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 못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새만금 신공항 못 짓잖아요. 이건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새만금 안 될 거라는 너무나 확고한 시그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안 돼요. 새만금 사업 절대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효용을 얘기할 때 숫자로만 효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짝이 맞아야 효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발 생각해 보세요. 신발. 오른쪽 신발 두 컬레 있다고 효용이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짝이 맞아야 이게 효용이 발생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새만금 공항하고 새만금 사업 전북의 미래는 짝이 맞아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러면 교수님 그 속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도 저는 김제공항의 연장으로 보면 1년 예. 정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검사 저는 과감히 생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과감히 생략이 저희의 참신한 논리는 뭘까요? 그러면 김제공항의 연장 그때 한번 받았으니까 아니 김제공항의 연장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떤 김제냐 군산이냐 화포냐 우리가 지금 공항 입지 가지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단계적 게임이거든요. 1단계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게임의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논의가 너무 심화되면 잘못하면 이게 논점이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태클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도민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솔직히 도민들 관심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가고 세상 어디를 가봐도 전라도 도민만큼 이렇게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에 관심이 없는 우리 도민들 좀 많이 못 봤어요. 아니 그렇게 저는 관심 이제 그 5년으로 단축시키는 정말 절반을 단축시키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승인할 수 있어요. 예비 타당 그런 이제 면제할 수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면제할 수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이 건설 기간하고 시범 운항 기간까지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사업이라는 게 이걸 줄이고 특히나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범 운항까지 합쳐서 이 기간을 줄이자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무리 아닌가요?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자. 기간을 줄이자라는 건 무리하자는 자,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게 좀 저는 좋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하다는 자, 거죠. 교수님 말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듣고 슬슬 마무리하려고 아, 하고요. 그래요? 국장 예.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026년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를 보고요. 2023년이 잼버리 이전에 좀 이게 개항됐으면 하는 것은 한 3년 정도의 이렇게 갭입니다. 그래서 예타 1년 좀 면제받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 절차 좀 줄이면 그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런 것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을 뭐 소홀히 하고 이렇게 가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다 하고 단 기간을 조금씩 좀 줄여서 2023년 잼버리대 이전을 좀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지 안전까지 뭐 저버리고 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아닙니다. 교수님 뭐 꼭 하셔야 되는 예, 제가 말씀인가요? 꼭 짧게 좀 드리고 해주시죠. 말씀인데, 예. 자, 그게 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해서 짓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이 어떤 시그널링 효과를 보면,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착공에 들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완공은 언제 되느냐는 사실은 전략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어떤 투자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항이 반드시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예, 착공이 들어가면 지금 긍정적인 잠깐 시그널을 여기서 준다.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은요. 예.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정책을 저희들 결정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논의가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민이랄지 저희들 지역의 전문가님들은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어느 적정한 시기에 빨리 좀 착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다양한 예, 의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짧게 총평 듣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멀어요, 인천공항. 네. 네. 저는 이제 곧 통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요즘 많은데 언제 전주에서 군산에서 저기 백두산 뭐 신우주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겠어요. 저는 공항 그냥 시민적인 차원에서는 가까운 공항, 가까운 국제공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세계로 가는 창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말만 앞세우는 선심성 개발 공약 이제는 좀 자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새만금을 놓고 거창한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발판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 발판이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새만금 국제공항은 삼시세끼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길은 그 필수인 것처럼 새만금의 국제공항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그 필수 시설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순조로운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92년에 군산에서 민항기가 뜨고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김제공항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20년, 30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만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처럼 새만금 국제공항도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의구심을 도민들의 의구심을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해야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